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5일 오전 7시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김건희 관련 이권 스캔들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품백을 받았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인사 관련, 또 인사 관련과 연관되는 어떤 이권 개입과 이어지는 식으로 이 스캔들이 점점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과 손을 잡고 김건희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켜버린다면은 이제는 통제불능의 사태로 전국이 흘러갈 것이 분명합니다. 사과로 때우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1년 전에 사과했으면 깨끗이 끝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몇 차례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이 어제 아주 중요한 논설이 아니라 중요한 취재 기사를 이 칼럼 형식으로 올렸습니다. 안혜리 논설위원은 단순하게 논평만 하는 분이 아니고 직접 현장을 취재를 하면서 아주 문제작을 잇따라 쓰고 있는 주목할 만한 언론인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혜리의 시선, 대통령실은 왜 히림을 보고만 있나. 히림은 김건희 씨와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건축 관련 회사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혜리 논설위원의 어제 칼럼입니다. 안혜리의 시선, 대통령실은 왜 히림을 보고만 있나. 숫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다. 복잡해 보이지만 권력 주변의 꼬리에 꼬리를 문 이권 연결고리라는 단순한 구도다. 이권 연결고리라고 그랬어요. 김건희 관련입니다. 김건희 관련 이권이란 말이 바로 나옵니다. 단순한 구도다. 요약하자면은 수상한 여론조사가 특정인의 배만 불린 테마주 띄우기라는 더 수상한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 특정인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이런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진화하기는커녕 여전히 손 놓고 있다는 점이다. 자, 이제 주목할 핵심 키워드는 길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는 한두 개가 아닌데 공통점이 이걸 수습할 생각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없으니까 그 밑에 부하 직원 누가 나서겠습니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 여사를 변호하면은 그건 다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2021년 4월 윤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을 자처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PNR에 의뢰하여 1년 앞으로 다가올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시작한다. 이제 역사적 맥락을 타임라인에 따라서 쭉 이어가는 칼럼입니다. 4월 18일 PNR은 윤석열 후보 34%, 이재명 후보 27.6%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크게 앞지른 결과를 내놓았다. 비슷한 시기 한국 갤럽이나 한국 리서치 결과와 사뭇 다르다는 것은 여기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한국 갤럽이나 한국 리서치 조사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를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여론조사와 이 주식 투자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건 건축업체 히림의 주가다. 정영균 대표가 이끄는 히림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전시를 여러 차례 후원했고, 그런 이유로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고려하던 이 무렵부터 일찌감치 윤석열 테마주로 묶여 있었다. 윤석열 테마주는 이거 언론이 만드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설계 수주 사실 등이 알려져 야당으로부터 줄곧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이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대통령 관저 공사라든지 이건 지금 아주 집중적인 추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특히 관저 공사에서 뭔가 큰 게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2021년 4월로 돌아가 윤 후보가 크게 앞선 PNR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지난 몇 년간 3,000원대였던 히림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해가지고 23일 9,350원에 마감했다. 정 대표가 2007년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전 최대 주주였던 창업주는 며칠 새 70%나 폭등한 가격에 의결권이 있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윤석열 테마주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한 달여 뒤인 6월 9일 이제 본게임이다. 히림의 정 대표는 이날 보유 주식 36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그 앞서 5월 30일 윤 후보와 이 후보 격차가 크게 벌어진 미래한국연구소 PNR 조사 결과가 나오자 8,000원대로 뛰어 내려갔었던 히림 주가는 다시 치솟아 6월 3일 1,850원으로 마감했다. 정 대표가 이 와중에 본인 보유 지분 2.61%를 팔아 40억 원을 현금화한 것이다. 이 소식에 다시 주가는 곤두박질 쳐서 결국 5,000원대로 떨어졌다. 개미는 손실이고 오늘은 대박, 이런 비판 기사가 쏟아졌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대선 직전은 2022년 2월 17일 국민의힘 당내 대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후보 사이의 협력 뉴스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10,000원을 뚫자 정 대표는 또 지분 2.21%를 팔아 36억 원을 현금화했다. 이런 사실을 공시하자마자 주가는 다시 떨어져 가지고 5,000원대로 돌아갔다. 정 대표가 6개월 사이에 76억 원 버는 동안 개미는 눈물만 흘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언론과 야당이 김건희 여사와 히림과의 유착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등 큰 호재가 없던 탓에 히림 주가는 7,000원, 8,000원대로 횡보했다. 그러다가 2022년 8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한국 건설업체 지원 방침을 밝히고 11월 3일 원팀 코리아의 히림을 계속 히림입니다. 히림을 포함하면서 다음 날인 4일 히림 주가는 14,850원까지 치솟았다. 정 대표는 11월 11일 지분 4.62%를 매도해서 82억 원을 현금화했다고 공시했고, 이번에도 주가는 다시 떨어졌다. 네옴시티 기억이 흐릿해진 2024년 10월 23일 현재 거의 현재입니다. 히림 주식의 종가는 4,665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150억 원 넘게
정 대표는 최근 상값에 히림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여기까지라면 그저 운 좋은 정 대표의 재테크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야당이 그렇게 시끄럽게 김건희 여사와 히림의 유착 관계를 캐물었는데 이해 아랑곳 없이 정 대표는 2023년 작년입니다. UAE에 이어 미국과 베트남까지 연속 3번을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선발되어 대통령 부부와 동행했다. 대단한 행운이고 행운이 겹치면 이게 특혜라는 의심을 사겠습니다. 연속 3번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정 대표는 이전 정부 때도 순방을 따라갔다지만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심지어 작년 7월 히림이 참여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와중에는 정 대표가 이런 내용, 즉 순방을 따라갔다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동영상을 홍보관에서 틀었다. 히림은 용적률 300% 공모 규정을 어기고 360% 설계안을 주민에게 들이밀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징계 경고까지 받았다. 당시 압구정 주민 사이에서 서울시도 안 무서워하는 히림 무리수 배경에 김 여사가 있다는 소문이 돈되는 아마 이 동영상도 한몫했을 것이다. 동영상은 홍보관에서 튼 것인데 이 대표라는 히림의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 순방을 따라갔다는 그런 걸 뜻합니다. 지난해 이런 내용을 물었더니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순방기업 선정에 관여하지 않지만 히림은 좋은 업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근 들은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김 여사는 히림이 아는 사람이 없고 순방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여사 주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로 끝을 맺었습니다. 히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은 더 큰 기사와 만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관저 공사를 주도했던 21g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회사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g은 서양에서는 영혼의 무게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몸무게가 21g 줄어든답니다. 감사합니다.